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지난주 미국 증시가 정강 후약으로 마감이 되고 이리저리 관세에 대한 노이즈도 있는 가운데 마감이 되었었는데, 또한 주말 사이 우리나라의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 완화된 조건과 증권거래세 복원, 또 법인세 인상 등 약간의 이 세법 개정에 대한 노이즈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말로 세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꼈던 시장의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지수라든지 시장의 투심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련의 악재들이 시장에 있을 때 메이저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올리는 성격을 보였다 보니까 시장의 투심이 좋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이런 방향에 맞게 계속 올라가는 성장주단에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산업 업황이 좋은 섹터 등에는 계속해서 매수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전달 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카페에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가오는 트럼프 AI 액션 데이, 또한 2차 전지의 반등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 왜 2차 전지와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지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제가 기사 내용을 넣지 않았지만은, 근본적으로 중국이 현재 처해 있는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상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미국은 걱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사실상 현재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이게 이제 가중되고 있는데, 지난 2015년도부터 진행했던 무한대 보조금과 이 산업 양성을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2015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런 이 공급망 개혁 방안을 올해 마련한다라는 내용들이 주말 사이에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철강, 화학, 2차전지, 태양광 등등 전반적인 산업의 과잉 공급의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국내 증시의 철강과 2차전지, 태양광, 그리고 화학 섹터까지 두루 수급이 들어왔던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2차전지 쪽에는 긍정적인 리포트 내용들도 시장에 나오면서 좀 더 올라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중국에서 뭔가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지금의 2차전지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는 좀 해봐도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또 2차전지나 화학, 철강 쪽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산업 섹터인데,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나올 수만 있다면 참 좋은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전주 강세는 사실 뚜렷한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지속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종목군들이 죽지 않고 강함을 유지하고 있다가, 오늘 투자 에너빌리티, 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가 신고가를 침에 따라서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응을 강하게 했고, 그 중에 이제 태웅이라는 종목과 투자 에너빌리티에 막대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함을 보였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트럼프의 액션 데이, 사실상 이게 세론으로 가는 부분보다는요, 그 이후에 세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구조적으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 단합 관련된 이슈는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지금 현재 10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2030년도까지 80을 쓴다. 즉 8배 성장하는 이 전력 사용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떨어질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라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종목, 섹터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이런 종목군들은 이 단타가 아니라 스윙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매매가 편해지지, 이런 쪽에서 단타로 접근하게 되면 시장에서 극심한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날 사놓고 많이 올라가는 날 비중을 줄여가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고 안전한 매매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좋은 면만 시장에 한가득 있는 건 아닙니다.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 7월 말로 다가오면 시장이 어찌됐든 충격은 받을 것 같은데요. 충격을 받더라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종목군들에 집중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관세의 시기야. 근데 시장은 평온한 느낌이다.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시장의 힘을 믿고 일단은 달려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 양 시장 다 뭐 상승과 하락 종목 수는 뭐 대동소이한 상태에서 섹터만 좀 갈리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ETF에서 보면 되겠죠. 타이거 뭐 지주회사 대충 뭐 지주 쪽은 최근에 며칠 안 좋았고, 바이오 잘 나가다가 오늘 조금 밀리는 흐름이었고, 뭐 증권 금융 섹터가 여전히 그닥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상법 개정과 함께 올랐던 증권 금융 쪽이 최근에 힘을 못 쓰고, 또 지주사들까지 힘을 못 쓰고, 나머지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에서 시장에 힘을 쓰고 있더라. 조선 방산 뭐 이런 쪽에서 계속 힘을 쓰고 있더라 해서 ETF 쪽을 면밀히 보시면서 시장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뭐 코스피는 3200포인트 0.7%가 올랐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두루 1%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두 종목 시가총액만 600조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조방원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그냥 좋은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기준에서는 2차 전진 좋았으나 제약바이오가 펩트론을 제외하면 전체가 하락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었고, 수급의 집중도도 사실상 오늘 코스피에만 1조 2천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코스피 중심의 장세였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장중의 변동성은 지수로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소수의 종목과 이슈가 있었던 섹터에 집중되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중 매매하는 데는 무리는 없는 시장의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미국의 관세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 증시는 정강 후약으로 마감되었으나 큰 변동성은 없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말 국장 관련 정부의 증권거래세 회복, 법인세 인상 카드, 대주주 요건 완화 등 기사가 나왔으나 사실상 시장의 영향은 제로에 가까운 모습에 지수는 견조한 상승을 이어가고, 기관 외에는 코스피 1조를 매수하면서 코스피 대형주들이 좋은 모습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장의 색깔 변화는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요. 상법 개정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힘을 못 쓰니 정부 정책 쪽은 힘이 좀 빠지는 흐름을 분명히 볼 수 있다 할 수 있고, 실적 베이스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쪽,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 다시 강한 흐름을 보이며, 또한 담합 이슈에 금요일날 NXT 시장에서 급락을 보였던 종목군들은 사실상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거의 대부분 하락을 전부 다 회복하고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기존 조방원과 그 이후 알테오젠, 펩트론을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 이후 지난주부터 2차 전지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수급이 있는데 더 올라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바닥은 쳤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1일 미국의 관세 노이즈 분명 시장에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관세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쪽, 대체 불가한 섹터는 관세 우려에 하락한다면 다 잡아가야 된다 라는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 태양광, 철광 등 전방의 중국의 공급 계획 방안 9월 혹은 10월 전대에서 마련 이슈가 호재로 지금 작용한 것으로 좀 보이고, 개별로는 뭐 하나솔루션 2분기 친환경에서만 1,800억 흑자 기록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과,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 그리고 뭐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중국의 리튬 가격 상승, 그리고 이 전방위적인 감산 기조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관련 종목군들 눌렸을 때 주중에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차트 베이스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전력인프라 산일은 좋으나 보호예수가 8월달에 굉장히 큰 물량이 있기 때문에 보호예수 이후에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저는 LS1렉이 좋다, LS1렉을 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애플 폴더블 이쪽은 조정을 받으면 꼭 봐야 될 섹터이고요. 파이nem텍이 굉장히 먼저 신고가를 쳤는데 그 이후에 세경 하이테크가 자사 홈페이지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보호 필름을 독점 공급한다라는 이슈로 일단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테마가 지금에서는 가장 강력한 테마이기 때문에 조정시 계속 봐야 되고, 대장이 빠지면 사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2분기 호실적 예상과 CS 윈드의 900억 공급 계약, 친환경 섹터, 오늘 거래 대금이 터졌던 종목군들은 차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에서 두사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쳐주는지, 이게 핵심일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사실 약간 거래 대금이 조금 줄어드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조금 줄어드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 좀 볼게요. 자, 먼저 삼성전자 오늘 68,800원 찍으면서 약간 윗골을 다는데, 이 구간에서는 매물이 좀 많은 구간이겠죠. 당연히 7만원 라운드 피겨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찍을 것 같은데, 여기 근처에서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있으니 지수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SK하이닉스도 일단 브레이크를 좀 거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떨어지면 매수로 저는 대응을 해볼 것 같습니다. 에이직 반도체에서의 이 보급 HBM의 이 채택 비율이 기존 20%에서 40%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을 때는 하이닉스 그냥 죽을 종목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조선업종을 좀 볼게요. HD, 현대, 중공업이 최근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일단은 45일선 올라오면서 다시금 회복을 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조선업종 안에서 하나오션이 미국 현지 생산 캐파를 10배로 늘리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조선 쪽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좋은 카드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다분하다. 현재로서는 HD, 현대, 미포, 조선을 조선 중소형주 안에서는 탑픽으로 뽑고 있고 보유 중에서 가고 있고요. 엔진 쪽에서 하나 엔진도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구간들이 몇 개 존재합니다. 이렇게 좀 놓고 보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잘 나올 거고요. 앞에 있는 이런 음봉을 먹어가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1차적으로 여기 깨져 내려온 자리를 먹고 올라왔기 때문에 3만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뭐 이거 말고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 제가 봤을 때는 아무거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싸게 사면 웬만한 거는 다 수익 주는데, 그 안에서 탄력도가 제일 좋은 거는 엔진 기자재 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받고 원전을 오늘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두사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제 이게 NST 차트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좀 나오는데, 그냥 KRX 차트로 놓고 보면 지금 두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 사장이 장관 임명되면서 한 차례 더 슈팅을 보이고 나서 여기가 이제 하나의 강력한 저항이죠.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갈 때는 막대한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올라가면 뚫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급이 동반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해서 내일 예를 들어서 좀 밀리더라도 수급이 유지가 된다면 한번 봐볼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흐름이라든지 추세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태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윗골이 점령하면서 좀 강한 시세가 나왔다 정도로 좀 봐야 되고, 조선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도 사실 다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모든 종목을 지금 끌고 가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사실 원전 안에서 중소형주 태용을 제외한 실질적인 실적주 SMR 보조 기기를 하고 있는 BHI도 전혀 나쁜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상승 탄력도가 약간 부족한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태용을 놓쳤다면 BHI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함께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 태용, 그리고 BHI까지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력 인프라 쪽에서 사실 금요일 날 가장 많이 하락을 보였던 종목이 일진전기였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좀 더 살짝 밀려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예 밀리지 않고 올라가서 일진전기는 추가로 편입을 하지는 못했고요. LS렉을 편입을 해서 일단은 끌고 갑니다. LS렉 밀리면 사십시오. 네, 사도 될 것 같네요. 사도 될 것 같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 좋으나 실적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으나 보유예수 물량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러한 물량 부담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바로 넘어가서 LG에너지솔루션이 장기 이평선인 120평선 그간 올해 3월부터인가요? 이때 위에 있을 때 그리고 깨지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와서 122평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했죠. 그리고 올라와서 저항이었고 그거를 밟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올라간 거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35만 원이 단기 목표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선도주가 LG화학이었고 24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는데 사실은 지금은 업황이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 하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야 되는 거고 몇 번의 이런 파동을 거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주말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령과 발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자 돌파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에 놓여져 있는데요. 만약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이 앞에 만들어져 있던 이러한 박스권이 존재하는데요.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서 일정 구간 슈팅이 발생을 하게 되면 40만원 언저리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강력한 수급과 함께 돌파가 나오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흐름이 발생하는지 좀 체크를 해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포스코홀딩스의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고 변곡점 구간에서 시세를 분출하는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자, 최근에 급등했던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에서 휩소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하게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대신 거래대금이 소폭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돌파 이후에 밀린다면 이런 구간에서 아마 강하게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힘을 모아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D&D 파마텍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캠이라든지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오면 매수 기회로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케어젠도 오늘 추가 슈팅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신고가를 일시적으로 경신을 좀 한 상태인데요. 사실 이렇게 가버리면 보유자들만 볼 수 있는 종목인지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접근해서 이걸 수익 내고 수익으로 먹기가 제 기준에서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늘 하나솔루션이 아침 일찍 강세를 좀 보이면서 대금과 이 수급 동반한 강한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요. 오늘은 이 앞에 매물을 다 먹지를 못했는데 내일장 좀 밀리고 올라서면서 앞에 수급을 이 매물을 처리하면서 올리는지 이거를 좀 내일 지켜볼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앞에 있는 매물대가 강력한 흐름인지라 바로 못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해소가 되면 돌파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폴더블에서는 파이nem텍 좀 조정 기다려 보면서 좀 빠지는지 그리고 세경 하이텍 일단은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얘는 올라가게 되면 아마 저항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동네 안에서는 이등주로 제공하고 있는 종목인지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유한양행이 1조가 넘는 대금을 써놓고 여기서 1조가 넘는 대금을 써놓고 지금 뭐 거래량도 없이 그냥 하염없이 좀 밀려버리네요. 한 3분봉 정도 내려오게 되면 이 돌파한 자리 언저리에서는 반등이 그나마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그 몇몇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양극재에서 에코프로 BM은 이미 122평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포스코 피처엠도 장기 평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아직 돌파를 하지 않은 게 LNF인데요. LFP 양극재에 대한 그 기대가 좀 있는 부분인지라 이 앞에 박스권인 67,000원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한 차례 분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포인트로 좀 잡고 이 122평선을 돌파와 함께 시세가 분출되는 구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사실 손익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살짝 밀렸을 때 59,000원 정도 들어가서 뭐 손절 작게 본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물려가지고 이 저점을 이탈 안 하면 난 좀 들고 가다가 뭐 위에서 판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보면은 손익비 기준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겠냐 종목에서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종목이다 좀 보여집니다. 그 밖에 이제 뭐 화장품 ODM이라든지 종목군들 최근에 갑작스럽게 지금 수급이 악화되는 느낌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밀리면 조금 기다려 보는 거죠. 당장 주식이라는 것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좀 밀려주면 어디까지 밀리는지 바닥을 어디서 잡아가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기다리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이슈가 있고 매일매일 시장의 급등주가 난무한 가운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요.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을 동반한 의미 있는 상승을 하는 종목군들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그 안에서 함께 파도를 탈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죠. 그렇게 큰 자금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그리고 일반 뭐 흔히 말하는 세력이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산업이 움직임과 함께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또 그만큼 변동성이 덜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커버리게 되면 그 변동성의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내동매매에 빠지고 별거 아닌데 단기간에 손실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공포에 질려서 손절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량주에 대한 부분을 많은 매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짜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